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강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이고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해양오염과 토양오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번 시간에 수질오염 하다가 말았는데 수질오염부터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의 과정까지 해서 오늘 이 3-1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오염의 지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용존산소랑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었다 그랬어요. DO가 높고 BOD가 낮을수록 깨끗한 물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질오염의 원인은 일빠따는 생활하수라 그랬어요. 일빠따는 생활하수고 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세제 속에는 다량의 유기물이 들어가 있는데 다량의 유기물들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물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강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부영양화, 영양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되게 부유해져요. 그러면 얘들아, 조류는 여기서 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남조류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이끼류예요. 이끼류의 성장과 번식이 되게 빨리 진행되게 돼요. 그러면 물속에 갑자기 이끼류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물의 색이 탁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녹조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낙동강이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녹조가 생기게 되면 이 녹조를 먹고 사는 박테리아도 같이 증식하게 돼요. 근데 얘는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소가 있는 곳에서 사는, 산소를 좋아하는 박테리아가 많아지게 돼요. 그럼 얘들아, 산소가 좋아하는 박테리아가 계속 산소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호흡을 하겠죠. 그러면 산소를 써요. 그러면 산소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산소가 없는 곳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혐기성 박테리아가 등장하게 돼요. 산소를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분해를 해요. 그러면 얘가 분해를 하면 유기물들이 썩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혐기성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면 썩고 냄새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완전히 동나게 돼요. 동이 나요. 없어져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호흡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중생물이 죽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렇게 돼서 수중생물도 죽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산소를 다 썼기 때문에 지들도 죽어요.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변하냐면 빨갛게 변해요. 그게 적조예요. 녹조가 적조가 되면 이제 답이 없는 상태의 수질이 된 거죠. 됐나요? 근데 얘들아, 수질오염은 이 부영양화도 있지만 중금속 이런 아이들의 중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을 잘못 먹으면. 그럼 얘들아, 메틸수은을 잘못 먹으면 미나마타병이라는 거에 걸려요. 신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미나마타병이라는 건. 그 다음에 카드뮴에 중독이 되면 골연화증, 뼈가 연해져요. 그러면 얘들아, 움직이기만 해도 뼈가 하나씩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뼈가 부서지면 아프죠. 그래서 일본어로 이따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따이 병이에요. 움직이기만 해도 뼈가 부서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질오염이나 뭐 중금속 이런 거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몸에 쌓이면 요런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얘들아 이런, 자, 녹조가 적조로 변했어. 만약에 그러면 BOD랑 DO는 어떻게 됐을까요? 녹조가 적조로 변한 상태에서는 DO가 그렇지 최저치를 찍고요. BOD는 최고치를 찍겠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 쓰레기.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다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 쓰레기는 얘들아, 우리가 인공위성을 막 쏘아 올리잖아요. 맞죠? 근데 인공위성에 파편이 생기게 되면 걔네는 이제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건데, 걔네는 있잖아요. 초속 8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를 가지게 된대요. 그럼 얘들아, 이런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 국제우주정거장 이런 데다 충돌할 가능성도 크고, 우리가 만약에 우주를 진출을 한다 했을 때 우주 쓰레기에 우주복이 뜯겨 나간다 이러면 그냥 답이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지 그게 딱히 실용화 되거나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 이런 거에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뭐 우주인들
충돌할 가능성도 크고 이래서 위험하다인데,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은 그나마 뭐 속도를 낮춰서 궤도를 변경시켜서 지구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 바다에 투척시키는 거. 근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바다에 우주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질 오염이죠. 해양 오염이에요. 그냥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 중입니다. 근데 중국이 뒤에 세계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는 국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막 인공위성 프로젝트 이런 걸 하면서 인공위성을 막 1000만 개 이렇게씩 쏘았대요. 뻥뻥뻥 쏜 거죠. 근데 얘들아, 근데 이 1000만 개를 지들 마음대로 폭파시킨 거예요. 폭파한 인공위성만 1000만 개래요. 그럼 얘들아, 우주 쓰레기의 양은 중국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맞나요? 뭐 레이저 빗자루, 뭐 우주 플라이 페이퍼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지금 뭐 실용화돼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얘가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데 딱히 기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답이 없는 인공위성의 우주 쓰레기를 누군가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전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단원 마무리 하나만 풀어볼 거예요. 두 개네요. 토양오염과 그리고 수질오염 두 가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토양오염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식물은 생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건 누가 봐도 틀린 거지. 맞죠? 자, 얘들아. 토양에 만약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로 오염이 됐어. 산성미로 오염이 됐어. 그러면 식물은 산성화된 토양에서 자랄 수도 없고요. 중금속이 쌓여있는 토양에서 식물도 죽어요. 알겠죠? 큰 영향을 받습니다. 광산이나 재련소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이 토양을 오염시키네요. 토양에 유입되는 물질 중에서 중금속 이외의 물질들은 정화작용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은 이 정화작용으로 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대기 오염물질, 토양 오염물질, 해양 오염물질 이럴 것들을 뿌린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퇴비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토양 오염 막으려면 이런 거 해야 되죠. 대기 오염 물질 중에 일부는 산성비를 내려서 토양을 산성화시키기도 한다네요. 됐지요?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 중 생활오수 속의 유기물이 하천에 유입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부영양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쓰면 얘들아, 사실은 답은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근데 교과서에는 지금 부영양화가 일어난다까지만 써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써줘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한번 끝까지 써봅시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어요.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렇죠. 조류가 급격하게 번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조류를 먹고 사는 호기성 박테리아, 산소를 좋아하는 박테리아가 급증하게 된다 그랬죠. 그럼 얘들아, 산소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산소가 부족해지게 돼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누가 등장해서? 그렇지, 산소를 싫어했던 박테리아, 현기성 박테리아가 돼서 현기성 박테리아가 나와서 이제 유기물을 무슨 분해를 한다 했어요? 불완전 분해한다 그랬어요. 불완전 분해를 한다는 건 유기물이 뭘 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부패랑 같은 거예요. 부패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부패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산소가 고갈돼요. 이제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중생물이 사망하죠. 수중생물이 사망해요. 그러면 수중생물이 사망하고 나면 그렇죠. 적조가 된다 그랬어요. 요 과정을 다 적으셔야 답이 되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요 과정을 다 적으셔야 답이 된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환경오염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과거의 기후변화나 뭐 기후변화의 원인, 지구온난화, 지구환경의 변화,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